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아니세요? 오늘 이렇게 오렌지색 입으신 거 보니까. 저는 강릉서 오리지널 강릉 토박이입니다. 저는 강릉서 오리지널 강릉 토박이입니다. 아, 그래요? 아, 완전 전 네덜란드에서 오신 줄 알고요. 아, 강릉 토박이세요? 예. 아유, 소장님, 전공 분야 집탐구 시작하세요. 아니,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외관이 참 정말, 이 가운데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사람의 입 같기도 하고요. 지금 원래는 이게 네. 가운데 이게 피어난 게 없었습니다. 아,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 유럽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틀리니까 네. 그 우리 문화에 맞게 조금 제가 변형을 해서 이 튀어나온 게 생기게 됐습니다. 유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설마. 이제 배 타고 강릉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집을 지으면서 이제 라트비아가 베네룩스 삼국인가? 그 핀란드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죠.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트비아에 못 가봤죠. 그 전에는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뭐 별로 뭐 어디에 있는지도 신경 안 썼죠. 그러니까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한 집이라는 거군요. 발트해 동쪽에 위치한 라트비아는 독일,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의 건축 기술을 흡수하고 품질 좋은 목재 또한 보유하고 있는 나라랍니다. 제가 국내 배시브 하우스를 지으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국내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게 뭐 내가 감히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리페브 방식으로 해서 모듈러 방식 이런 걸 해서 국내에 와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고. 두 번째 집을 짓기 위해 신문 잡지에 새로운 건축 기술을 수집한 것이 10여 년. 그중에서도 단열을 높여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는 패시브 하우스에 주목하게 됐다죠. 정보에 받아 인터넷을 여기저기 탐색한 결과 꼼꼼한 서원각 씨도 인정할 만한 집 공장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라트비아에 있었던 거죠. 라트비아의 공장 사장님과는 SNS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요. 라트비아 공장에서 만든 집이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항으로 왔다는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 시공법을 미리 정말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 직구로 집을 사고 조립한다는 거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해외 송금 처음 해봤습니다. 심장이신 것 같아요. 라트비아에다가 입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조금 쫄았죠. 조금 긴장을 했고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박봉에 그나마 이제 없는 돈을 모아서 집을 짓는 건데 해외에다가 큰 돈을 갖다가 입금을 한다는 거는 혹시 또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 해외 송금할 때도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유럽 방식은 50%를 줘야지만 설계 도면도 만들고 작업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50% 먼저 달라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냥 한국 방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사회에 나눠서 줬어요. 설계 도면 받는데 8,000유로. 공장에서 만든다고 단번에 결정되지는 않죠. 설계 도면을 받은 뒤에도 온도를 깔기 위해 천장을 더 높이고 계단의 위치도 옮기는 등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이 필요했답니다. 지금 이 건물 이 자체 가격만 테라스하고 저 주차장하고 이 지금 2층 건물 전부 다 해서 이제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1억 4천만 원인데 운송비가 거기 한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운송비가 들었고. 80평짜리 집을 1억 1천에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해외 직구 한 집. 이제 구석구석 탐구해 보자고요. 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처음 그 강릉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인 거예요? 예, 처음이라고. 강릉에서 처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요. 네. 이야. 근데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막 저는 빠삭하게.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이고요. 원래 전공은 토목이시고요. 예, 그리고 환경 조경학도 좀 공부 조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목적 조경 이 모든 걸 융합해서 어떤 걸 또 보여주실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군요. 네. 오. 원래는 이 건물에 현관이 없었어요. 아, 여기 현관이 없었군요. 네, 유럽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신발 신고 거기서 뭐이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고 이런 네. 문화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안에다가도 신발 신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네. 거기다 현관을 안에다 만들면 면적이 또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공간이 있어요. 그냥 바깥에 이렇게 붙였죠. 와, 근데 이게 정말 문이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이 두께가 이만해요? 야, 그러니까 아까 정말 안 들리실만 하긴 했었구나. 그리고 이게 재질도 플라스틱인가 봐요. 강화 플라스틱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단열이 더 좋구나, 네, 네. 알루미늄보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꼭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집을 게시브 주택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짓다 보니까 패시브 주택으로. 네, 그 기준에 맞추려면 이런 뭐 창호라든가 뭐 도어라든가 써야지만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 관리를 확 떨어뜨리려고 네.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야. 아, 이제 그러면은 슬슬 안으로. 야, 내부 공간은 어떤지 참. 아, 그래서 신발장도 이렇게 만드시고. 라트비아에서 왔지만 오리지널 강릉 토박이 부부의 취향에 맞게 꾸며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에서는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고요. 아, 저 창문의 비밀부터 풀어봐야죠. 저기 저 벽이 이렇게 좀 뭔가 책장 만들다가 마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원래 벽체 구조물인데요. 제가 일부러 속에 어떤 자리에서인지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오픈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요? 외국에서 집을 사온다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한쪽 벽은 배 타고 온 모습 그대로를 살려두었답니다. 그럼 2층에는 어떤 보물들을 숨겨놨을까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을 따라 올라가면은 5개의 문이 나옵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한 부부의 방이랍니다. 여기서 발코니로 나서면 저 멀리 대관령까지 한눈에 보인다네요. 해외에서 집을 사온다니 모두 신기하게 봤답니다. 전문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정보력.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초인종을 고르지 못해서 아직도 초인종 없이 산다는 집주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 짓기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